안녕하세요. 동아nom량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건강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풍수라 하면 양택과 음택으로 나누어지는데, 양택은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어떤 집이나 집 공간, 직장의 어떤 환경, 이런 부분을 양택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이고, 음택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묘토죠. 그래서 죽은 자의 묘토가 왜 그리 중요하냐 하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어른들이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데 요즘은 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뭐 화장을 시켜서 낙골당을 쓴다든지 아니면 수목장을 한다든지, 그렇지만 집안에 가문이 있다는 그런 어떤 어른들의 고집 때문에 시골 쪽에는 아직도 그 산소를 묘토를 쓰면서 직관을 불러서 풍수 지리 자청용 우백호를 따져서 이 하간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수라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람풍의 물 숫자인데요. 어, 우리 중국의 어떤 장경이라는 어떤 풍수 지리 책에 의하면 장풍덕수 이래서 장자가 이제 감출장이에요. 바람은 세게 불고 바람은 이래 가두어서 적당하게 흐르고 물은 고이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기운을 따라서 흐르는 그런 땅이나 그런 환경이 좋다 이래서 풍수에 제일 유명한 게 장풍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옛날에는 엄택을 많이 따졌지만 지금은 양택을 이제 생활 풍수 이래가지고 어떤 뭐 인테리어 풍수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이 뭐 우환이 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 이러면 뭐 천지팔량경이라는 어떤 경이 있습니다. 그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주문을 읽는 거죠. 천지팔량경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8가지의 빛이 이루어지면서 그 집안의 기운을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양택이라는 게 뭐 저기 많이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요즘은 유튜브에서 어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뭐 현관에는 어떻게 하라, 부엌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큰 틀을 가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별로 집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주위 환경이 안 들지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다 보면 거기서 뭐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집안에 오한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보면 도시 건물에는 사실은 뭐 겨울에는 온풍기를 틀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뭐 냉방기를 틀기 때문에 사실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이제 뭐 아주 뭐 몇십 층 되는 건물 이런 뭐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어떤 소통, 흐름, 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한의사가 아주 서울의 큰 건물 안에 이제 한약방을 개업을 하고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나와서 공기가 소통이 잘 되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2배나 좋아졌다는 일도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나무 한 그루가 네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산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연 환경이라든지 어떤 기운의 소통이죠. 막혀 있는 기운보다 이래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물도 이렇게 고여 있으면 썩듯이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집이 보면 기와집이라든지 집에 어떤 창호지를 굉장히 많이 거의 창호지로 벽지를 했죠. 그 창호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분을 먹었다가 수분을 뱉었다가 하는 습도 조절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기와집을 짓는다들이 좀 벽지를 창호지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통풍의 역할을 굉장히 잘한 것이 창호지라고 합니다. 그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중국은 명당 자리 자청력 500호를 정해서 딱 명당 그 자리에 어떤 묘를 쓰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풍수지리가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 자청력 500호를 따져서 아니면 집을 짓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묘터를 저는 장소를 정확하게 명당 자리에서 약간 비껴나가서 짓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어떤 음양의 이치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바뀌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적당한 어떤 여유로운 어떤 거리를 두고 나면 그 흐름에서 음에서 양쪽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너무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쓰든 아니면 집을 어떤 위치를 잘 잡아서 명당 자리에 집을 짓든 정확한 자리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조상들이나 지금 사람들의 어떤 현명한 음양간에서 나오는 거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된다는 우리가 이 오행 사상이 어떤 만물을 파악하는 어떤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오행의 근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히포크라테스의 주장은 뭐냐면 누가 병에 걸렸느냐 그 집에 살면서 누가 병에 걸렸느냐 아니면 누가 그 집에 사느냐 그게 굉장히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되는데 현대에서는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는 어떠냐 하면 남편의 직장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산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고3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한 1년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 집에 사느냐, 누가 살면서 병에 걸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풍수지리를 따져서 건강에 직결되는 것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거는 풍한서습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습하냐 건조하느냐 이런 우리 어떤 집안의 환경을 첫째는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 배치라든지 현관의 위치라든지 뭐 집이 앉아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준다면 어떤 누가 살아도 우리가 그 집안의 환경에 맞추어서 가족들이 굉장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풍수지리라고 하면서 요즘은 생활풍수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어떤 음양간이나 음택과 양택 간의 관계, 음양의 조화의 관계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풍수지리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